이제부터 실무 조금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간단히 보니까, 무엇이 먼저 올라왔는데, 자, 뒤에 는가 봅니다. 는가 보니까, 제주도네, 제주도. 제주도 주택이 10억짜리가 3억 4,500에 떨어졌습니다. 3억 4천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뭐예요?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은 딱 본 중간에 보니까 뭐 있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자연친화적 좋다, 나쁘다? 어우, 좋네. 좋고, 제주도에는 5등급 이건 좋은데 3등급은 아주 심의 등급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심의 등급은 이제 이게 지하수. 제주도가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물. 그죠? 급수 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저쪽이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3에 110이네요. 2023에 110.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이제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주도로 갑니다. 저도 제주도 몇 번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자, 봅니다. 제주도의 서귀포.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서귀포. 예, 땅이 461평이고, 건물이 41평이고, 뭐 적당하죠. 적당한데, 금액도 보니까 10억짜리가 3억 4,500에 12월 5일날 한대요. 12월 5일날에. 그래서 그때 이제 보증금 10% 걸고, 그죠? 10% 걸고, 신분증, 도장 들고 어디 가야 됩니까? 제주지방법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빨리 도입해야 돼. 제주도까지 해야 되고, 공매는 집에서 하죠. 타타타닥 딱 넣으면 되죠. 근데 정매는 뭡니까? 비행기 타고 하루 전 나가서 숙박을 해가지고, 또 뭐, 그죠? 답사도 해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격은 좋아요. 몇 프로? 주택이 몇 프로요? 34%. 그럼 마음속에 뭐가 딱 생각납니까? 주택이 34%다. 연금이죠. 만약 연금이 되면은, 자, 10억짜리 내가 연금 받고 3억 5천에 받았어. 10억 연금 받으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은 거죠.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방이, 요 보니까, 요거는, 임대 낳기는 좀 그렇겠네, 내가 보니까. 임대 낳기는 좀 그렇다, 그죠? 20평에 창고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임대 낳기는 막 자기가 혼자 살아야겠다. 자, 하여튼, 3억 5천에 받고, 10억의 연금을 받으면은요, 만약 제가 지금 받는다 그러면은 250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최소. 알겠죠? 제가 만약에 낙찰 받아서 제주도가 살면은 3억 5천 낙찰 받고 한 달에 250, 3만 더지. 또 원장님이 조금 비싸. 그러면 또 이제 배우자가 120명 살았어. 그럼 뭐 250만 준다? 10원 빼고 줍니다. 그럼 괜찮으라고 사죠? 그죠? 괜찮으라고 삽니다. 하여튼 주소는 여기 있어야 돼. 서울에 왔다 갔다 뭐 시작하는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소는 여기 있어야 된다. 주소는. 자, 이런 집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낙찰 받아보세요. 받고 전세 놨든지 해갖고 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건물이 조금 낡았죠. 건물이 낡고 땅은 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노란 건 뭡니까? 노란 거 이거. 길, 도로고, 빨간 거는 이제 땅이고, 내가 경매 낙찰 받을 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리요리 해놓은 거는 이제 1층짜리, 2층은 요 3더 있습니다. 2층이고, 기억니은 이런 건 뭘까? 이런 거는 미등기,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서 전자지도도 한번 보고, 스카이뷰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 일단 봅니다. 보니까 퍼뜩 기분이 어때요? 바닷가다 싶으죠? 바닷가에 이 점선 뭡니까? 이 무슨 선이고, 이거? 이 무슨 선입니까, 이거? 철도 아니야? 어느 분은 철도라고 하는데, 철도인지 뭐, 이 바닷가에 철도가 있나, 이게. 올레길이, 그죠? 올레길이 뭐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건데, 내가 이 올레길에다가 딱 지나다니는 사람들, 올레길에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다가, 그럼 요다가 올레길이니까, 그죠? 올레길이니까 요다가 딱 팥죽을 겨울에 딱 해놓으면은 사무가 지나가다가. 사무겠죠? 팥죽도 딱 이래가지고. 자, 요 로드뷰지, 로드뷰. 콕 눌리면은. 수제비집 하면 수제집 하는데 딱, 뭐 국수, 이래가지고. 갈국수, 떡볶이, 뭐 이런 거 해갖고. 하여튼 뭐 이 집이네. 그죠? 이렇게 다 안 해갖고. 이름 뭐고? 프랑스가 뭐고? 제주팡 해놨네. 예, 왼쪽은 뭐 그런 거 같다. 일단 이 집 같다. 이 집이죠. 이 쭉, 요 집이다, 이 집. 이 집인데, 전자지적도를 보니까, 그죠? 이 색깔, 그죠? 자, 이 집이고, 위성 사진을 보니까 딱 요거네. 뭐, 괜찮죠?
올레길에 딱 다니면서 여자 아까 저 수제비하고 또 뭐 단팥죽하고 이러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용도 지역도 좋네. 계획관리에 자연친화지구, 그죠? 뭔 할 수 있죠, 그죠? 뭐 갈비집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갈비집 해야 되겠다.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에서 뭐 골치 아픈데 또 뭐라고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대요. 임차인 없대요. 그러면 문제 없죠. 뭐 일반 매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일반 매매나 똑같다, 그죠? 그리고 은행 대출을 만약 따져보니까 자 상속을 받았어요. 2000년 상속 받아가지고 10년 지나서 상속 받은 사람들이 대출 받자 신입에 가서 이래 받은 것이 6억 5천 그런 거니까 원금이 4억 받았네, 그죠? 1억 갖고 4억 정도 지금 이자가 하고 밀려가지고 있고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아마 빚이 한 7억 6,100 되니까 손들이 빕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자식들이 그냥 넘기자 된 겁니다. 그럼 낙찰 받으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낙찰 받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주택연금에 팍 눈을 들어와요. 딱. 수학들 많이 배워서 주택연금도, 그죠? 자, 그럼 봅니다. 24번에. 주택연금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요 동안입니다. 이게 엊그제 10월 12일에 9억에서 12억으로, 이 공시가입니다. 공시가격. 이게 아주, 자, 이 9억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여기 이제 꽃표 치고, 여기 12억으로 바뀌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12억이니까 시세로는 한 17억. 아파트까지도, 주택연금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37억도 되긴 됩니다. 근데 10억밖에 안 치주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나이는 몇 살요? 55세 이상. 55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55세 이상이다. 9억 이하는 된다 말이고. 그 다음에 가입주택은 일반 주택하고, 자,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업주택 다 됩니다. 그죠? 일반 주택, 상가주택 다 됩니다. 되는데 상가주택은 제한이 있어요. 주택이 2분의 1 해야 돼. 넘어야 돼. 2분의 1 이상. 절반은 주택이 돼야지. 상가주택, 예로 3개층이 상가다, 하나는 주택이다. 그거 안 됩니다. 그죠? 2개는 상가고 2개는 주택. 그건 됩니다. 오케이? 상가주택.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 예로, 아까 여기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내가 이게 이제 보니까 10억이죠. 10억인데 나이가 60세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70세 보면은 쭉 보니까 10억짜리 그러면 얼마 받는다고 지금요? 와, 300만 주네. 300만. 이 바뀌었거든요. 10월 12일 날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인상이 돼버렸어요. 자, 10억짜리 70세 얼마 준다고요? 300만원, 6천원. 많이 주네. 많이 주네. 자, 저거 낙찰 받아가지고 매달 300만원 주면 괜찮다, 나쁘다? 괜찮네. 그죠? 서울에서 3억짜리 아파트 콩나무한 데 잊지 마시고, 딱 팔아비고, 이거 낙찰 받아갖고, 매달 300만 받는 게 편안하고, 이게 좋습니다. 고민해보세요. 올레길 가면 김밥 같은 것도 사고 잘 사기다. 김밥. 네. 오늘 좋습니다. 예, 김밥. 올레길이니까 김밥. 코너 4개. 1번 코너 김밥. 2번은 떡볶이. 3번은 팥빙수. 4번은 국수. 그래갖고 딱 뒤에 마당에다가 딱 해놓으면 그것도 부업이고, 그죠? 부업이고 딱 좋네. 자, 그럼 여기 1번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5번. 서귀포시 주택에 동그라미 5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도 내가 보기엔 나 200만원 주고 왔는데 300만원. 어이씨, 많이 주네. 300만원. 그죠? 그럼 3억 5천원 받아고 300만원 주면은 이 3억 5천원 받아가지고 300만원 받으면 괜찮다.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자, 또 봅니다. 25번. 중구, 이제 서울 갑니다. 제주도 서울로, 이제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인데 전용이 25배나. 그럼 취득세 몇 프로요? 무주택자다.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1.1%. 오케이? 자, 64%. 아, 2분 떨어졌네. 그죠? 자, 그냥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2분 떨어졌고, 임차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아무 문제 없죠? 말도 되죠? 시세 적당히 알아보시고, 그거는 이제 하기로 하고요. 시간 드니까. 자, 넘어갑니다. 26번. 자, 수원 갑니다. 수원. 서울에 수원에 갑니다. 수원의 중원 아파트 16층. 자, 수원에 갔는데, 자, 수원에서는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전용이 18평. 적당하다, 그죠? 신혼부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4억짜리가 한문더리가 수원은 30%예요. 한문더리면 30%.
70% 갔다가 또 떨어지면 49% 바로 내려갑니다. 바쁘죠? 쉽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수원에 보니까 70%인데 임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차가 은행 설정이 하나 있고 농협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대부회사가 들어오고 전세권이 500하고. 자,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는 그거 가서 22에 8527 전세권을 왜 했을까? 500만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오늘 큰일 났네. 잘 안 보여서. 자, 전용이 18평인데 이게 수원에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단지가 16층이다. 그죠? 단풍도 잘 졌네 지금 보니까. 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설정이 원래는 소유자가 집을 사면서 황씨, 우리 종씨가 2억 3,600에 농협에 빌렸습니다. 빌리고 그 다음에 추가 대출을 은행에 잘 안 일어나니까 대부회사 가서 좀 빌렸어요. 근데 대부회사 전세권 500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로 가 있거든요. 여기 가 있고 여기 500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소액보증금 안 주려고 나중에 배당받을 때 누가 요 세입자 이 황씨가 나쁜 마음 먹고 임차인을 넣어버리면은 소액보증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소액보증금이 큽니다. 이게 보면은 2015년 9월달 했기 때문에 2015년 9월달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2015년 9월달이면 서울은 3,200만원 빼나갈 수 있네. 그죠? 예로 5천만원 세입자다 고 하면은 나중에 김에 들어가면은 은행보다 먼저 주는 게 소액보증금입니다. 그 3,200 빼나가고 지가 늦게 받아야 되니까 불리하다 싶은 게 연막을 딱 친 겁니다. 연막 칠 때 대부업체는 주로 전세권 500만원 다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래 나면은 이제 소액보증금 누가 들어오면은 싸움 붙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전세권 다 해놨, 네가 왜 들어와서 소액보증금 3,200 가져가느냐. 법원에 주지 마라.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제 소송 붙고 싸움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무 문제, 그래서 이 낙찰받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낙찰받으면 됩니다. 낙찰받으면 됩니다. 전용 18평, 70%. 그죠? 그러고 이제 이게, 잘 보세요. 그럼 다음 보자. 자, 그 다음에 세종시로 가는데 27번인데, 자, 한번 봅니다. 세종시에는 전용이 18평인데, 그죠? 18평인데 4억에서, 이건 뭐고? 2억 2,600에 떨어집니다. 49%.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임차인은 어디 되면 임차인은? 있다, 없다? 없네. 이게 희한하다. 임차인이 없는데, 세종시에서 18평짜리인데, 이게, 4억 6,300에서 했고, 또 떨어지고, 지금 49%가 움직입니다. 낙찰받으러 가자.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113543. 22에 113543. 오늘입니까? 참, 개강을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늦었네. 자, 봅니다, 그러면. 자, 오늘인데. 자, 세종시에 전용이 18평인데, 이게 49%다. 그게 세종시는 한 분들은 100%, 70%, 49%, 77에 49%. 그리고 떨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15층 중에 10층이다. 뭐, 괜찮죠? 15층 중에 10층이다. 뭐, 좋습니다. 10층인데, 요 보니까 10층이고, 전용 18평이고,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크면은, 이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볼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없으면은, 막 송씨가 산다, 보고, 대출이 많죠? 5억 1,600 되니까 막 손들었다 보면 되는데, 낙찰자들 전혀 없으세요. 자, 조회 도양 올리니까 몇 명이죠? 지금까지 본 게 109명인데, 최근에 8명 근근에, 아이고, 낙찰가는 제가 예상컨대, 요거를 조금 뛰넘어야 안 되겠나 싶다. 느낌상. 조금 뛰넘어야 되지. 이랍니다. 여보야, 얼마 썼고, 2억 4천, 에이. 500만 더 써야 2억 4,500. 그랬으면은 맨날 떨어집니다. 그죠? 그때 가감하게 탁, 이거 봐라. 지금 인원이, 여기 이제, 이, 유효 조회수 그런 거 있거든요. 유효, 5분 이상 본 사람, 5분 이상 째린 사람. 자, 요거 봅니다.
이게 유효 조회수라 하는 건 뭐라고요? 5분 이상 째려본 사람. 째려본 사람이 2주 동안에 2주 평균에 한 8명. 지금까지는 한 109명이 째려봤다는 이 물건을 째려봤으니까 오늘은 나중에 결과 봐야 되겠는데 아마 2차를 뛰어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하여튼 뭐 임차는 없다. 자, 전라도는 10분 쉬고 왔습니다. 지금 11시 52분이죠. 전라도는 10분 쉬고 12시 2분에 만나겠습니다. 12시 2분에 28번입니다. 28번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로 갑니다. 전주 70% 보니까 이제 70% 됐는데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다 해놨다 그죠?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입니다. 이러면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시세는 알아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29번. 노유자 시설이 뭡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자, 한번 보인다. 6억인데 4억 2천에 떨어졌다. 공매는 진행하다가 취소돼 버렸고 같이 움직이다가 취소되었고 노유자 시설이다.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유자. 자, 여러분들 그 수원에 노블 카운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수원에 삼성의 노블 카운티 들어봤죠? 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임대형 이런 거고 요거는 분양형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에도 이게 이제 주택임금이 들어가는데 단점이 금액이 조금 아까 10억에 70세 그때 아까 얼마 줬죠? 300만 줬죠? 자, 요거는 70세에 10억인데 얼마 된다고요? 260만이니까 좀 작죠? 한 20%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노유자 주택의 노인복지주택은 단점이 연금에서는 금액이 한 20% 좀 작더라. 260만.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죠? 자기가 살면서 노인복지도 살면서 260만 정도 받으면 70살쯤 돼서 뭐 괜찮은 겁니다. 300만 원 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자, 이게 노인복지주택인데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하남시에 신장동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까지가 이제 그 이런데 한번 봅니다. 23에 677 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살 넘어야 됩니다. 그죠? 60살 넘어야 돼요. 만 60살 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남시에 노유자 시설이라는데 그 중에서 뭐냐? 블루밍 더 클래식이다. 그죠? 블루밍 더 클래식에 있습니다. 하남시에 지금 서울에 제일 가까운 게 하남시죠. 서울 가까운 게 과천시, 하남시, 또 어디더라? 구리시. 하여튼 거기에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시에 김포시가 지금 서울시에 들어온다는 많이 지금 시끄러웠죠. 오히려 김포가 들어오면 안 되고 과천시하고 하남시가 들어가야 돼. 내가 볼 때. 막 깡그나면 기분 좋으면 구리시까지 싹 서울에 들어오면은 막 좋다. 김포시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아파트가 막 뛴다. 그럼 요것도 만약에 서울시 같으면 이제 바로 강동구 옆에거든요. 바로 옆집이거든요. 이게 하남시기. 좋은 겁니다. 전용이 몇 평요? 25평. 그러면 노인 두 사람 쓰기는 좋다 나쁘다? 좋죠, 그죠? 좋습니다. 안에 구성도 봅니다. 자, 봅니다. 보면은 블루밍 더 클래식 이래갖고 이제 주상복합 같아요. 주상복합인데 한 200 몇십 대 갔는데 자, 요리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방도 두 개고 거실도 있고 뭐 괜찮아요. 전용이 85 같으면은 뭐 노부부 두 사람 쓰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면적상으로 문제 없고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은 전자지도를 보면요, 스카이뷰를 딱 보면은 일단은 하남시청 아시죠? 시청 바로 옆집이라. 이게 시청이니까 시청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이고 지하철이 오선에 온다 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하철이 와요. 그래서 이제 차로서는 교통이 되게 더럽지만은 지하철은 그래도 오기 때문에 괜찮다. 지하철은. 그러면 여기서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거리를 딱 재보니까 여기에서 강동역까지 몇 킬로요? 6km, 7km 가깝죠? 먼 거리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남시청 옆에 노유자 시설인데
여기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한 노인복지주택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 게 3억 5천,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3억 5천, 진짜 세입자가 있어요. 이거는, 세입자가 있는데, 경매가 들어가는데 지금 신안에서 강제경매, 뭐 판결받아서 경매를 였는데, 정씨한테 돈이 받아서 이제 경매를 였는데, 문제는 압류죠, 압류. 요거 조심합니다. 요게, 경기 강주 세무서 압류는 넣었지만은, 자, 우리 세무서는 뭐가 중요하죠? 압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숨어있는 법정기,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눌러보니까, 자, 이제 화면 봅니다. 눌러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고, 이게 금액이 배당이 될 것 같으면은, 자, 임차인이 3억 5천을 먼저 가자합니까? 세무서가 좀 순서가 빠릅니까? 빠르죠? 아까 압류자 넣었지만은, 세무서는 무슨 날짜죠? 법정기. 이거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 법정기를 알려주고, 예로 뭐 이게 한 2억 된다. 빠른 게 2억이다. 그러면은 4억천에서 2억을 빼가고 2억을 맞빼기 뭐 하는 게 좀 모자라죠, 이 사람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이 날짜가 선순이면 어디입니까? 선순이. 이 날짜를 보면은 이 날짜보다도 이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예로 한 인력이 부족하게 타가면은 낙찰자가 인수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거를 알아보고 낙찰을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 집에 가서 알아보면 되는데 공매 공고는 없으니까 세무서 가서 알아보면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무서에 이제 공매도 나왔어요. 공매도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공매가 진행되다가 끝났더라고요. 이게 공매가 한번 봅니다. 공매 사건에 가서 보니까 이 진행이 공매는 그 법정기라고 금액 다 나오거든요. 그럼 공매에서 놓으면 되는데 공매에서 자 공매 누르면은 요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공매에서 눌러보니까 취소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쭉 6억 천에서 떨어다가 3억 6천 주배 가다가 막 취소했어요. 이 친구는 공매에서. 자 그래서 재산 명시가 있느냐 했더니 재산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있으면 간단한데 지금 없어요. 없어가지고 요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여기다가 물어가지고 법정기일하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세입자보다도 먼저인지 뒤인지 그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면 조심해야 돼요. 먼저면은 뒤면 상관없는데 세입자 전입 확정보다 뒤면 상관없는데 먼저면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낙찰 받으면 됩니다. 되고 노인복지주택도 되는데 아까처럼 금액이 조금 줄였죠. 아까 했던 거죠. 70세인데 아까 10억은 아까 300만원인데 아파트는 260만원이니까 한 40만원 작다. 그거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자 30번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이 얼마나 있고 전세금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은 오늘 유튜브에 공빠TV 있어요. 공빠TV. 자 제가 누려볼게요. 누려보면은 뭐 이게 노노 광고 건너뛰기. 자 나오죠. 우리 공빠TV에 나옵니다. 이분이 요새 인기 엄청 끌어요. 그죠? 특히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려고 이 노인복지들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미국에 있는 우리 나이든 우리 고생하신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왜 들어올까 한국에? 건강보험이 그거는 안 됩니다. 아차고 이 콩바다 하면은 4천만원 내놔야 돼요. 그죠? 한국 오면 거의 막 무상으로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빠TV를 보시면은 주로 노인복지주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고 저도 자주 보고 있어요.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표를 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비싼 데가 있습니다. 더 클래식은 9억에 보증금 9억에 부부가 있을 거면 한 달에 얼마요? 500만원. 그 다음에 삼성 노블카운티 많이 들어봤죠? 삼성 노블카운티 전세는 좀 약합니다. 3억 2천이고 부부면은 6억에 한 달에 한 430만원. 그 6억에 430만원 있으면 노블카운티 가시면 돼요. 자, 제일 비싼 거는 더 클래식 500원 건국대 입구 역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부는 9억에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실버타운 여기에서 앞으로 저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실버타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위에 요거도 내가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지금 여기 본 거 있죠? 하남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 실버타운인데 이제 조건은 어떤가 좀 그 공부가 찾아보면 있어요. 공부해 본 게는 요 하남 실버타운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원장님 너무 비싼 거 이런 거 얘기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인데 국가 사는 게 있어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전용 10평, 고성, 진주, 뭐 전국에 쫙 있습니다. 가평도 있고. 그런 데는 다음에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에 보증금 한 1000만원에 10만원만 주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꽉 찼습니다. 꽉 찬 데를 몰라서 그렇지. 마이홈 가면 됩니다. 마이홈의 홈페이지는 마이홈 들어가시면은 임대물건 찾을 수 있어요. 전국에. 마이홈. MIHOME. 마이홈 집. 마이홈. 나의 집. 마이홈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그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전국에 한번 들어가보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이홈 그죠? 마이홈 포털.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뭐 나옵니다. 이게 여기 가면은 함께하는 주거복지인가? 하여튼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한 달에 10만원 주고 보증금 한 돈처만 주면은 평생 국가에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버리니까 다 됩니다. 전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삼성 노블 카운티 가든지 더 클래식 가든지 더 시그넘 하우스 강서 타워를 가든지 뭐 많아요. 유당 마을부터 해서 많습니다. 강남 타워도 저 가봤고요. 가평의 정신 빌리지 이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고 가본 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분당 타워도 다 가봤습니다. 여기도 방문했어요. 저 서울대 분당 서울대 병원 앞입니다. 이게 여기 또 분당 타워 서울 시내에서 분당 타워 이것도 가봤고 또 많이 가본 데도 스프링 카운트 자이 요거는 최근에 입주한 데입니다. 스프링 저게 동백역 용인시 바로 밑에 스프링 카운트 차이 이건 한 4, 5 뭐 매물은 뭐 한 6, 7 하겠지만은 스프링 카운트 차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여기로 가시면 되겠고 없는 사람은 마이홈에 가셔가지고 잠 보세요. 가셔서 다음에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그거 가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전국에 막 쉐빅이 있어. 내가 보기에 뭐라 하여튼 막 꽉 찼습니다. 밤하늘 별처럼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오피스텔 낙차로 연금이 되는가? 될까 안 될까? 오피스텔? 됩니다. 오피스텔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주거 선항이 있습니다. 주거 선항 거는 당연히 뭐 되겠지만은 이게 되겠지만은 주거를 안 선하고 자, 오피스텔 한번 봅니다. 오피스텔은 10억에 얼마죠? 대강 봅니다. 자, 10억에 아까 70시 한번 봅니다. 똑같은 70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에 70시다. 200 얼마요? 240만원. 43만원. 조금 더 작죠? 그죠? 한 55만원 작네. 55만원. 300만원에서 55만원. 그래서, 일반 주택,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다가구주택은 100원 준다 그러면은, 아까 노인복지택은 한 80원 주고, 요건 한 75원 정도 주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강. 그 정도. 75% 정도 준다 해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디 될까? 상업용 오피스텔. 이게 주거가 아니고 상업대 아닌 거. 응? 아니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바꾸면은 가능합니다. 그럼 뭐 신청할 때 안 됐으면은 1년 이내에 바꿔갖고 서류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예를 10억짜리가 한 3억 떨어졌더라. 그거 좋은 거예요. 오피스텔 안 좋은 거는 이 발코니가 없죠. 베란다 그런 거. 이게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좀 작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25.7평 전용이면은 괜찮은데 아마 옵스텔 같으면 한 40평 정도 돼야 아마 비쌀 겁니다. 평수가. 그래서 평수가 조금 답답하죠. 그죠? 같은 평수라 그러면 옵스텔은 답답하고 아파트나 빌라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옵스텔도 주택임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금액이 조금 작다. 한 25% 작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받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억 4천짜리가 1억 1,700까지 떨어지겠다. 부평에 낙찰 받으면은 문제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4047. 자, 22에 4047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4047) 봅니다. 자, 부평에 옵스텔이 나왔는데 전용이 18평, 뭐 적당하죠. 18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액은 2억 4천에서 49%다. 그러면은 뭐 적당하죠. 금액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지금 청수는 11층, 그죠? 11층 중에서 아마 11층 꼭대기층 갔는데 하여튼 베네시안 옵스텔이다. 옵스텔인데, 자, 그런데 옵스텔을 물어봅시다.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 이거? 몇 프로요? 55%면 뭐 취득세 4.6%. 4.6%. 아파트 같으면 이게 아파트 같으면 1.1%. 기분 나쁘죠, 보죠. 취득세 기분 나쁘죠. 딱 기분 나쁩니다. 자, 가격은 49%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자, 임차인을 보니까 큰일 났네. 1억 8,100짜리가 있네. 그것도 빠른 사람. 1억 8,100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도 하고 뭐 어디 딴 데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는데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관련된 겁니다. 자, 요럴 때는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관련되는 거는요, 요런 거 찾으면 돼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 안 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좋은 거죠. 좋다. 자,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항시 이걸 보면 된다. 예상표 당표를 보고 빨간 것이 인수가 있는 걸 봅니다. 자, 봅니다. 누리 보니까 이런 거예요. 1억 1,700인데 팔려서 경매 비용을 띄고요, 빼고 요거 가지고 임차인이 1억 7,500인데 1억 1,400 받고 모지라는 것이 6천만 원 모지라도 인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부담 없이 낙찰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거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매각문건 매입서를 사법보장관이 여기 사법보장관이 대빵이죠. 법원에서 제일 대빵이 만들어낸 거. 여기에 그런 문구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1억 8,100이 있는데 매각대금에서 전액 회수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를 하고, 그죠?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러면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신간 경매책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까 누가 막 20개씩 사고 봤더만. 봐봤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알죠? 그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최근에 이게 이제 막, 빌라 사기왕 나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뭐 못 받아오고, 그럼 평생 못 받아야 되냐?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만 포기하겠다. 정부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2조, 지금 한 2조 손해가 더 2조 정도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1억 8,100짜리가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1억 1,700이다. 2억 4천짜리가 1억 1,700이다. 전세는 아까 1억 8,100이다. 그러면 얘로 1억 2천에 받아. 그럼 뭐 수익이 좀 날까 안 날까? 나겠죠? 그죠? 세입자가 1억 8,100인데 1억 2, 3천에 받으면 지납니다. 이럴 때는 매매 사업자에서 그죠? 1,000만, 2,000만 남겨가지고 해도 세금은 뭐 1, 2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요것도 막 4번. 인천 부평구 그러면 동그라미 4번. 4번. 아까 제주도는 동그라미 5번. 내가 볼 때 막 그건 5번 해야 되겠다. 제주도 처음에 놓은 거네. 자, 또 봅니다. 강서구, 그러나 이 강서구 옵스텔은 꼽혀 해야 됩니다. 왜냐? 33% 때리는데 요거는 보니까 인수가 생겨요. 이런 게. 1억 8,700. 네가 낙찰 받으면은 1억에 받으면은
여기 1억에 받으면은 1억 8,700을 덤태기 써야 되니까 추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억 8,700이다. 그러면 3억 3천짜리에 2억 8,700에 낙찰 받으면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 중개사가 뭐 막 2억 5천 주고 사는데 뭐 그걸 가지고 2억 8천짜리 낙찰 받았다고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선수는 있는 거. 자.